17일 국내 개봉을 마친 디즈니 실사영화 뮬란이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두꺼운 팬층을 보유하고 있는 영화 뮬란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보이콧 운동이 일어나는 것인데요. 특히 신장 위구르 지역과 관련되어 인권 유린과 탄압을 묵인한 것이 아니냐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뮬란 보이콧 논란을 통해 중국과 신장 위구르족의 관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뮬란을 둘러싼 논란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주연 배우인 유역비의 홍콩 경찰 지지 발언입니다. 뮬란 역할을 맡은 유이페이, 즉 유역비가 지난해 홍콩 시위 당시 SNS에 "홍콩은 부끄러운 줄 알라" 라고 올린 건데요. 홍콩 시위를 진압하는 경찰을 지지하는 등 친중 발언을 해왔습니다. 둘째로, 인권 탄압 논란이 있는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영화가 촬영되었다는 점입니다. 신장 위구르 자치구는 중국 정부가 재교육 수용소를 운영하며 위구르족을 강제로 구금하고 인권을 탄압한다는 논란이 있는 지역입니다. 지금껏 중국 정부는 해외 언론사나 인권단체가 이 지역에 오는 걸 모두 거절했는데 디즈니에게는 촬영 허가를 내줬던 것입니다. 게다가 엔딩 크레딧에는 수용소에 관여를 해온 신장 공항국과 투르판 공항국에 대한 감사 인사가 포함되었습니다. 편견과 차별을 극복하여 나라를 구하는 영웅이라는 상징성을 가진 영화의 제작사가 이런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묵인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제부터 위구르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분리주의 운동과 이들을 향한 중국의 탄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먼저 위구르족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흔히 이들을 흉노족, 돌궐족, 위구르족이라는 말로 칭하고 있는데 여기서 족이라는 말이 결의, 친족, 무리라는 뜻으로 일개 시족 사회일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흉노와 돌궐, 위구르는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굉장히 강성했던 제국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들 국가에 중국은 조공을 바치기도 했죠. 위구르 제국은 튀르크계 사람으로서 흉노 제국을 시작으로 돌궐 제국, 그 다음에 세워진 세 번째 제국입니다. 그리고 위구르는 셀주크와 오스만 제국까지 이어지죠. 튀르크인들의 역사에 대해서는 다음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은 위구르에 대해서만 알아보죠. 일단 튀르크계 사람들은 유목민이었습니다. 한 곳에 머물러서 농사를 짓고 살았던 중국과는 그 시작부터가 다릅니다. 유목민들은 여기저기 떠돌면서 수렵과 목축을 통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로 기동력의 수단으로 말을 사용하여 아주 어릴 때부터 기마술을 배운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빼놓을 수 없는 또 한 가지는 약탈입니다. 강력한 지도자 아래 이루어지는 정복 활동은 유목민들의 삶과 부에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한 곳에 머물러 사는 중국과 항상 대립을 이루었습니다. 위구르는 동서무역의 교차로이자 문화의 전파로인 중앙아시아 중심 지역에 위치했고 동쪽의 당나라와 서쪽의 이슬람 제국 사이에서 비단길 교역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죠. 그리고 앞선 튀르크계 국가와는 달리 농경과 유목 문화를 융합한 수준 높은 문화를 유지하였습니다. 이러한 위구르 제국은 당시 황간 정치로 나라가 어수선한 당나라보다 훨씬 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었고 안록산의 난으로 붕괴 직전인 당나라를 위구르가 막아주기도 했죠. 이렇게 강성한 국가였던 위구르 제국은 내부 분열과 혼란으로 멸망합니다. 이후 위구르인들은 여러 왕국을 세웠으나 거란과 몽골, 청나라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을 러시아가 점령하였으나 그 다음에 청이 다시 탈환하고 새로운 영토의 경계라는 뜻에서 신장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러나 위구르인들은 포기하지 않고 동투르키스탄 이슬람 공화국이라는 국가를 설립하지만 유지하지 못하고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에 강제 병합돼 1955년 신장 위구르 자치구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한족과 위구르족은 상이한 문화와 역사를 가진 다른 민족입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가 이 지역의 통치를 강화하겠다는 목적으로 한족을 대거 이주시킵니다. 한족의 비율이 40%를 넘게 되면서 두 민족 간의 갈등은 심화됩니다. 갈등의 원인 중 하나는 한족과 소수민족 사이의 경제적 불평등입니다. 그동안 중국의 대규모 자원개발 등 새로운 산업에 투입되는 자본은 한족에게만 집중됐습니다. 신장은 중국 전체 석유 매장량의 30%가 있을 정도로 자원이 풍부하지만 한족이 많은 동부 연안을 중심으로 경제 성장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에 대해 원래 호전적이었던 튀르크계 위구르인들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근래 일어난 대표적인 갈등으로는 2009년 7월 5일 우르무치에서 독립을 요구하는 유혈 시위가 발생했고 140명이 사망하고 828명이 부상을 입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위구르족은 자발적이고 평화적으로 이루어진 집회가 경찰의 강경 진압 이후 폭력 시위로 바뀌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경찰 측은 처음부터 폭력과 방화, 파괴 행위가 계획돼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지속되는 분리주의 운동으로 중국 당국은 단속에 나서겠다고 합니다. 경찰은 물론 치안 요원의 인력을 대폭 늘리고 분리주의 운동이나 테러리즘에 관여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을 이른바 직업훈련소에 보내 재교육했다고 말합니다. 앞서서
앞서서 투르판 공화국이 위구르족을 강제 수용소에 수감하는 것을 도왔다는 의혹에 대해 언급했는데요. 중국의 주장과는 달리 수년간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적절한 법적 절차 없이 이곳에 갇혔다고 합니다. 또한 여러 루트를 통해 고문과 학대 등과 같은 인권 유린의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위구르인들의 자발성이 없다는 점에서 재교육이라는 말은 사실상 맞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증명해줄 수 있는 하나의 영상이 있습니다. 이 영상 속의 남성은 중국의 대형 온라인 쇼핑몰 타오바오에서 모델로 활동하던 메르단 가파르입니다. 그의 증언에 따르면 이 수용소에서 고문과 학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여전히 많은 위구르인들이 잡혀있다고 합니다. 2009년 가파르는 더 많은 기회를 위해 신장을 떠나 중국 동부의 부유한 도시로 갑니다. 모델로 일을 하면서 하루에 1만 위안 약 170만 원까지 벌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그에게 경찰이 찾아와 지역 공동체, 다시 말해 신장 수용소에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미 교육도 잘 받고 경제적으로도 자리를 잡은 가파르에게 재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한 달이 지난 후 그는 수용소에서 그곳을 촬영한 영상과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50에서 60명 가량이 15평도 안 되는 작은 방 안에 갇힌 것을 봤어요. 모두가 얼굴 덮개, 수갑, 족쇄, 그리고 수갑과 족쇄를 연결하는 사슬을 차고 있었어요. 이외에도 유치장 다른 곳에서 들려온 비명소리와 비위생적인 수용소의 상태에 대해서도 전했습니다. 학자, 예술가, 작가 등 위구르의 엘리트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저명한 교수인 라일라 다우트 교수는 문화인류학자로서 위구르인들의 역사와 전통 문화를 기록하고 연구했습니다. 위구르 여성 가운데 처음으로 박사 학위를 받은 선구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 그가 사라집니다. 긴급한 회의가 있으니 베이징으로 오라는 당국의 연락을 받은 이후 연락이 끊긴 것입니다. 라일라 교수로부터는 아직 어떤 소식도 없는데요. 가족과 지인들은 라일라 교수가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다고 짐작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학자, 작가, 언론인과 같은 위구르의 지식인들 중 수용소에 수감된 것으로 짐작되는 수가 150명이 넘는다고 집계되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이 극단적인 분리주의와 테러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면 왜 이런 온건한 지식인들까지 붙잡혀간 것일까요? 당국의 주장대로 강제 수용소가 아닌 직업교육 프로그램이라면 학자나 언론인들이 이곳에 잡혀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위구르 엘리트들을 감옥 또는 수용소에 가둠으로써 이들 전체를 한쪽으로 동화시키려 한다고 많은 이가 우려하고 있습니다. 일련의 사건들은 우리에게 확실한 한 가지의 사실을 보여줍니다. 교육을 잘 받고 성공한 위구르인들 역시 재교육 수용소에 구금될 수 있다는 사실을요.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